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마포구 1학년의 중간고사 시험을 분석해드리고 학습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구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목동의 영어 고수 강대영어 김경아입니다. 서울대 영문과를 나왔고요. 일단은 마포구 1학년의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출제를 분석해 보면요. 일단 시험 범위가 교과서가 있고요. 한 개의 단원입니다. 5과. 근데 배점을 보니까 6점, 9점밖에 안 나왔고요. 딱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객관식만. 반면 22년 9월 모의고사, 또 23년 9월 모의고사, 24년 9월 모의고사 이렇게 3개의 연도에 걸쳐 있는 모의고사를 35지문을 냈는데요. 여기서 무려 93.1점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결국에 모의고사에서 93%, 지난번은 90%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넘게 항상 나오고 있고요. 교과서는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네요. 이것은 바로 수능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수능 공부를 이미 내신 때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내신 합도 잘 나와서 수시를 쓰되, 수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흔히 좋은 대학교들은요, 수능에서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3합 5. 수능에서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하면요. 3개 과목의 합이 5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가 되면은 3합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합 5가 되는 이 수능 최저를 마친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이내에서 내신 등급으로 줄을 세우게 되면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 맞추는 것 때문에 수시에서 매우 중요한 게 영어인데 그 영어에 대한 수능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출제 경향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서술형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게 낫고요. 대신에 서술형은 좀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서 잘 풀어야지 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한 1점, 2점 까이게 되면 1점 까이면 99점이잖아요. 이렇게 1등급이 거의 99점이나 98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객관식은 다 마친다는 전제 하에서 뒤에서 까이는 점수로 1등급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요, 문법이 중요하다인데요. 문법은 누구나 자신이 없어 하거든요. 틀린 것을 모두 고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사악하게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영영풀이인데요. 영영풀이가 객관식에도 나왔고요. 서술형도 나와가지고 애들을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일단 서술형의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중요 문장에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늘 나오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번에는 세 지문만 나왔는데요. 세 문장만 나왔는데요. 지난번 시험에는 8문장이나 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네요. 이게 잘 안 보이실까 봐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일단 한글 번역을 줬죠. 참여와 성취의 무엇은 했는데 그 아래 영어를 보면요. Key to 빈칸 and achievement is 빈칸 students blah blah blah인데요. 이때 이 빈칸에다 보면요. P 이런 식으로 앞 글자를 써놓으셨고요. 그리고 빈칸의 개수는 지금은 5개이지만은 많게는 10개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험에는 좀 약간 6개 정도로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의 그 출처는 무엇이냐면요. 아마 모의고사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문법이라든가 중요 구문 또 아주 고난도의 어휘가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약간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입체적인 문장을 내시는 건데요. 답을 보시면요. Key to engagement. 이 engagement가 뭐냐면요. 학습의 아이들을 engage,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여서 참여시키는 것이거든요. 참여하게 하고 관여시키는 거. 그래서 학습의 아이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성취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가는 키는 바로 뭐뭐이다 뒤에는요. 누구에게 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기 때문에 동명사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provide가 아니라 providing을 쓰는 것도 문법의 요소가 들어가겠죠. 일단 provide A with B가 필요하기 때문에 with도 외워야 되겠고요. 일단 그 뒤는 관계사 관련해 가지고 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빈칸 채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표현과 구문이 있고요. 또 어려운 문법이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려운 어휘, 고난도 어휘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문장들을 아이들도 고를 수 있겠지만요. 주로 제가 선별적으로 골라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머리 글자만 하는 빈칸 시험지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시험 보게 하고 또 암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딱 외웠어도 결국에 이제 그날 동사형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뭐 is를 써야 되는데 뭐 a를 쓴다거나 명사에다가 이제 s를 붙이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점수가 1점씩 까이게 되면 그때 1점 딱 까였을 때 99점이 1등급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문법이 또 따로 또 중요한데요. 바로 매우 힘든 문제, 틀린 것을 모두 고쳐라.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킬러 문제이고요. 또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라는 것도 객관식의 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위에는 뭔가 지시사항이 있고요. 여기가 이 A번이 뭐냐면은 하나의 수능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인데 한 지문 전체에서 틀린 부분에 밑줄이 하나도 없이 그냥 민자 지문에다가 틀린 걸 모두 찾아서 고치라는 게 나오는 건데요. 이게 A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B 지문 나와 있죠. 그리고 C 지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3개의 지문에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서 이게 7점 배점이거든요. 7점이면은 총 7개가 이제 틀린 거다라는 힌트예요. 그러면 A에 몇 개다, B에 몇 개다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오롯이 학생의 힘으로 틀린 걸 다 골라야 되는데 바로 안 보이기 때문에 밑줄도 없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시간 많이 걸려서 풀었는데 답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이제 뭔가 돌아오는 그런 리워드가 별로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학생은 이제 다 맞췄어요. 이 학생이 그 99점짜리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A에서 2개 틀려 있고요. B에서 2개 틀려 있고 여기 다 표시되어 있죠. 네모 세모로. C에서는 3개가 틀려 있었거든요. 그럼 이 7가지인데요. 7가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병렬 구조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뭐 serve가 아니라 service를 써라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마포는 수동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takes into account가 아니라 is taken into account. 뭔가 고려된다라는 그걸 고치라는 게 나왔고요. 다음 세 번째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그런 차이를 물어보는 건 수능에서조차 중요한 건데요. which가 아니라 where를 쓰는 게 답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이제 그 동사 쓸 때 수일치 문제인데요.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독해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어요. 잘 낸 문제고요. 다음 5번째 수동태 표현인 어디 어디 기초하여가 based on이거든요. 이게 사실 어디 어디 기초된 채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PP가 맞죠. 6번째는요. 교과서랑 약간 겹치는 그런 문법 사항인데요. 접속사를 남겨놓는 분사구문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 접속사가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while 뒤에 given이 아니라 giving이 답이고요. 7번째는요. suggest 뒤에 어떤 당위성의 대절 속에는 should 원형이 나오지만은 사실성의 대절 뒤에는 should 없이 그냥 읽는 시제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요. 이것도 애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게 서술형 하나의 문제가 찐을 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문법의 전반적인 그런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잘 봐야 되고 꼼꼼하게 다 고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요약해 보자면 문법의 모두 고치기 문제는 모의고사에 3개 지문인데 저번 시험에는 4개 지문이나 됐었고요. 밑줄이 없어요. 밑줄이라도 있으면 고르기로 할 텐데 밑줄이 없기 때문에 진짜 킬러고요. 전범위에서 다채롭게 나온다. 자, 그러므로 내신 때 반짝 문법 공부를 바짝 해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오산이고요. 문법의 기본기 정말 중요하고요. 평소에 이제 쌓아놓은 그런 관계사의 실력이라든가가 또 다 이용되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법의 객관식 문제인데요. 지문이 쭉 있고요. A부터 G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틀린 것의 개수를 골라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 7개니까 7개 중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 알려면은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또 2개여가지고 약간 뭐 3개, 4개 좀 많을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답은 또 적게 숨겨 놓으셔가지고요. 어려운 문제고, 지난 시험에는 8개를 준 다음에 그 중에 이제 1개가 또 틀린 거였거든요. 약간 엿먹어라 하는 문제 같아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문제입니다. 밑줄은 많은데 답은 이제 2개뿐이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서술형에서도 객관식에서도 문법이 나오는데 정확히 알아야 맞힌다라는 거,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영영풀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객관식에 나온 것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인데요.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있고요. 영영풀이가 잘못된 걸 골라라인데요. 5개의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그 단어에 대한 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단어의 의미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단어에 대한 풀이 자체가 하나의 또 독해 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이에 있는 어휘를 내가 모르면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풀이 속에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마냥 쉬운 것도 아니고요. 뭐 perceive라든가 deduction, subtract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평소에 수능에 대해서 대비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수능에 그런 필요한 독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발휘가 되어서 시너지를 받아서 그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영풀이가 서술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수능 그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이번에는 A, B, C, D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다행히 밑줄 앞에 이제 머리 글자가 주어져 있죠. 이게 R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1, 2, 3, 4에 이제 그 뒤에 영영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풀이에 맞는 단어를 써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어만 써 넣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그 문맥에서의 형태, PP를 쓸 것인지 ING를 쓸 것인지 S를 붙일지 말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웠다고 다가 아닌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럼 역시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영어의 그런 독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 지문 자체를 다 꼼꼼히 외운 친구라면은 그냥 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약간의 변화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PP였나 ING였나 S 붙였나 안 붙였나 이런 부분에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영영풀이 자체가 독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 일단은 그 모의고사가 이번에 35지문이었는데요. 좀 많죠? 그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어휘력이 좀 있어야지 뭐가 나와도 대비가 된다는 거. 자, 이때 잠깐 1학기 기말고사를 약간 복기를 할 게 필요한데요. 궁극의 킬러, 3년 만에 그때 재등장해서 모두를 다 올킬시켰던 크로스워드 퍼즐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기말 때 나왔던 이게 킬러 문제였는데요. 원래는 이게 마포의 시그너처 문제예요. 이런 크로스워드 퍼즐을 진짜 주거든요. 이를테면 across 해가지고 가로로 이제 쭉 4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머리 글자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역시나 독해가 돼야 되겠죠. 여기 이 단어 자체에 대한 down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4개, 8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그 문제가 다음 시험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나와야지 정상인 학교인데 요새 이제 약간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약간 이번 중간 때도 약간 변종 바이러스처럼 약간 바꿔서 어떻게든 내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 대비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워드의 퍼즐은 재등장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제 모의고사 전체 범위에서의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250개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추려가지고 영영풀이 학습을 좀 하고 또 퀴즈도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시간 투자는 막대하지만 성과는 좀 미미한. 왜냐하면 외웠어도 진짜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서 아 맞다 그 단어였는데 하고 기억날 수도 있고요. 또 스펠링을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변수가 많은 시험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1등급의 열쇠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서술형이 고난도였는데 서술형에 뭐가 나오는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그 고난도 이외의 문제, 객관식 문제를 또 보면요.
주로 내용 파악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 파악을 하더라도 그 아래에 이제 1, 2, 3, 4, 5 선택지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기 때문에 또 한 번 독해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수능 독해력이 진짜 그냥 필요합니다. 또 단어도 중요하고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뭐냐면 그 어떤 지문 전체에 첫 지문만, 첫 문장만 주고 그 뒤에 문장들을 약간 뭉텅이, 세 뭉텅이 해서 ABC로 흐트러 놓는 게 있어요. 그런 순서 배열 문제하고 문장 삽입, 그러니까 어떤 지문 전체에서 뭔가 중요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다시 집어넣을래?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무려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장 삽입을 훈련을 시켜요. 그 숙제로도 내주고 이걸 또 따로 시험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려 18점이었습니다. 객관식에서. 그러니까 이걸 틀려버리면 이제 객관식은 한 문제의 배점이 높아요.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관식에서 한 1점 까여야지 1등급인데 객관식 틀리는 순간 이제 1등급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객관식 킬러이다. 다음 세 번째는 제목 골라라, 요약해라, 뭐 주제문이 뭐냐,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이 뭐냐 이런 것들은요 다 수능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포고 1학년의 공부 방향성은 무엇이냐? 일단 문법은 객관식, 서술형 모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평소에도 해야 돼요. 내신 때만 반짝할 게 아니라. 다음 빈칸 채우기 연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마포 시험에 맞춰서 머리 글자 빈칸 뚫어놓고 연습을 하고요. 또 복습을 해야 됩니다. 또 주요한 그런 그 어휘 문법 그런 부분을 저와 함께 잘 기억해서 그 중요 문장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스펠링과 동사 변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영풀이 크로스워드 대비는요. 참 힘든데요. 영영사전을 친구들이 혼자 보기는 힘들고요. 주로 제가 찾아주는 편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실전 퀴즈를 많이 풀어봐서 아 맞다 이렇게 해서 아 맞다 하면서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 순서 배열과 문장 삽입은 전체 짜임새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아예 그냥 문장이 7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7문장 순서를 다 외우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정도 국어적 논리력이 좀 있어주면은 더 뒷받침이 많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 본문 변조인데요. 항상 본문 변조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나왔던 시험에서 동의어가 나왔는데요. 지문에는 하이라이트였어요. 하이라이트 동사를 쓰면 뭐 강조하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시험지에는 emphasize로 바뀌어 나왔거든요. 이게 답이었거든요. 혼동어도 나와 있는데요. loyalty는 충성이고요. royalty는 이제 왕족, 왕가 그런 단어거든요. 이제 이 자리에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뭐 문맥상 어휘가 틀린 거는 이렇게 냈죠. 다음 또 하나 considerable 이건 뭐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뭐 많은 그런 뜻이고요. considerate는 이제 뭐 남을 배려하는 뭐 배려심이 있고 사려 깊은 그런 말인데요. 이게 나와야 되는 자리에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앞만 똑같다고 해서 이게 맞나 보다라고 넘어가게 되면은 못 맞히는 거겠죠. 이렇게 혼동어도 늘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포고 1학년은 내신의 토대는 무엇일까요? 토대는 바로 탄탄한 문법 그리고 어휘의 기본기인데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하지만 비내신 기간에 더더욱 열심히 이런 그 문법 어휘의 기본을 좀 닦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국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영어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국어의 논리가 올라가면서 영어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꼼꼼하고 성실한 암기의 복습인데요. 학생의 그런 성실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 김경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포고 1학년 수업은요. 이렇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4시간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주 1회로. 대신에 주중에 클리닉을 와야 합니다. 특히 내신 기간에는 진짜 열심히 와야 되고요. 실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좋은 점수 받고 있고요. 네, 뒤는 뭐 강도 높은 내신 수업, 수능 수업 하고 있죠. 또 어휘 학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통과를 못할 경우에는 클리닉을 와서 꼭 해야 합니다. 다음 철저한 관리는 뭐냐면요. 시험 관리, 숙제 관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시험 관리, 그리고 피드백은 아이에게 직접 이제 설명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도 이제 개인적인 톡이라든가를 연락으로 드리는 거입니다. 네,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와 함께 열심히 이 시간에
내신 기간도 같은 시간이고요. 또 비내신 기간도 같은 시간이거든요. 기출모의고사도 풀면서 수능에 대한 그런 감도 살리고 어차피 이런 기출모의고사를 풀면은 그게 그 다음 시험 범위가 돼요. 또 문법과 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서가 있는데요. 이거 같이 하고요. 또 어휘 학습서 따로 있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 말하는 뭐 왜 어원 공부하는 그런 능률복화 이런 거 있잖아요. 책 다 쭉 시리즈별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